안녕하세요, 닥터설입니다. 오늘은 몇 가지 의학자를 가져와서 저희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제 의학자리 영어로 되어 있는 관계로 제가 직접 번역했으니까 같이 즐기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시죠. 네, 이 짤은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의과대학 공부가 좀 많이 힘들기 때문에 첫 3년은 좀 안 좋은 표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 4년째는 왜 좋냐? 의학 졸업시험이 있어서 더 힘든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마지막 4년째에는 한 6개월 이상 저희가 의사고시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비교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취미도 하고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공부도 하고 공부 계획을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마지막 4년째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성공하겠습니다. 네, 짤이 생각보다 흔한 상황 중 하나입니다. 왜냐면은 환자들이 아니면 보호자들이 자기 증상들에 대해서 이제 구글에서 검색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의사한테 말할 때 이미 진단명을 가지고 의사한테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글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100% 모든 상황을 알지는 못하고 또 모든 가능성을 말해주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 있는 질환들 중에 좀 심한 질환들이 특히 환자들 눈에 잘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사들은 그걸 좀 안심시키는 게 역할인 것 같고, 추가적인 검사를 통해서 질환을 확진하게 됩니다. 네, 좀 유명한 축구선수 메시인 것 같은데요. 의과대학 그 수업이 좀 어려운 것도 문제인데, 짧은 시간 안에 그 많은 양을 이제 교수님들께서 알려주는 것 때문에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50분 동안 슬라이드를 100장 이상 봐야 되는데, 그런 슬라이드가 훅훅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은 이해 안 될 수밖에 없고, 한 번에 듣는 학생 수가 많게는 100명 정도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교수님들도 모든 학생들에게 맞춰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때 질문하는 건 조금 다른 학생들에게 눈치 보이니까 질문 있으면 수업이 다 끝나고 쉬는 시간에 교수님에게 찾아가서 질문을 하곤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해 못할 수도 있는데, 아마 생물학과는 바로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아니면 생화학과나. 인체 유전자 정보를 이제 담고 있는 생화학 구조가 DNA인데, DNA는 두 가닥으로 나선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RNA는 뭐냐? DNA의 정보를 전달해주는 물질인데, DNA는 두 가닥이라면 RNA는 한 가닥입니다. 이 짤은 그 유명한 왕자의 게임의 일부분인 것 같은데요. 여성분의 오른쪽은 두 가닥이고 왼쪽은 한 가닥이니까 한 가닥은 RNA, 오른쪽 두 가닥은 DNA,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네, 반지의 제왕의 일부분인데, 이 상황을 좀 설명드리면, 반지의 제왕의 주인공인 호빗인 프로도가 절대 반지를 우연히 찾게 되었고, 그 절대 반지를 불에 넣었을 때 엘프와 같은 문자가 갑자기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못 읽는다고 얘기하는데, 의사가 좀 악필인 걸 좀 비꼬았던 것 같아요. 예전에 처방전을 이제 직접 의사들이 손은 글씨로 많이 썼었는데 환자들은 못 읽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악필인 경우도 많고, 다행히 현재는 이제 다 모든 환자 정보들, 처방 기록들, 진료 기록들이 다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약사가 어렵게 읽을 필요도 없고 환자도 쉽게 읽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의사로서 환자들에게 많이 하는 교육 중 하나가 식이 조절 교육인데요. 고혈압, 당뇨, 특히 두 질환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식이 조절이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식이 조절만으로도 혈압과 당뇨가 조절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식이 조절은 사실 매우 중요합니다. 운동도 중요하고요. 환자들에게 어떤 걸 먹지 말고 어떤 걸 더 먹어라, 과식하지 말라,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대부분 환자들은 잘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좀 와닿지 않은 경우도 있고 잘 설명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리고 먹고 싶은 욕구도 있을 거니까 갑자기 바꾼다는 거는 좀 환자들에게 많이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동시에 의사들도 불안전하기 때문에 특정 음식을 원할 수도 있고, 실제로 많은 의사들이 담배도 피고 건강 측면에서 봤을 때 의사들도 안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의사가 그렇게 행동을 한다고 해서
환자들이 의사의 말을 안 들으면 좀 많이 곤란하겠죠? 의사들도 사람이니까 그런 걸 좀 감안해 주시고 환자 입장이 되셨을 때 여러분들도 의사의 말을 좀 더 잘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마 저 사진은 이제 고속도로에 있는 것 같은데 졸음 운전의 위험성에 대해서 표지판이 알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이제 공부를 시작할 때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표현한 것 같은데 저도 이런 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막상 시작하는 게 어렵지 시작하고 나서는 이제 1시간, 2시간 이렇게 잘 앉아있는 편인데 처음 10분, 20분, 30분은 너무 힘들어서 바로 헤드폰 켜서 페이스북 하거나 인스타를 많이 켰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3차 병원 이상의 큰 병원에서는 의사, 간호사, 의료진들 다 바쁜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의 삶에 충실하기 좀 어려운 경우도 있어 보이는데 간호사나 의사가 그런 병원에 계속 평생 있는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꽤 많아서 저 나이 때까지는 안 기다려도 될 것 같습니다. 아이폰도 그렇고 이제 계속 나오는 최신 폰들이 자동 완성 기능이 있어서 매우 편리한 것 같은데 이런 해프닝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약간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대부분 여성분들께서는 임신 사실이 조금 의심스러울 때 약국에 가서 이제 임신 테스트기를 사죠. 거기서 2줄이 나오면 양성이고 1줄만 나오면 음성인데 그 테스트기 자체도 임신이 안 되는데도 양성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산부인과로 가셔서 혈액 검사를 통해 임신 검사를 하시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텔레토비의 나나로 알고 있는데 사실 고등학교 때 아니더라도 보통 대학생들도 시험이 끝나면 바로 뭐 놀러 가거나 게임하러 가거나 그랬던 것 같은데 의과대학은 시험 직전까지 그 1분까지도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잠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의대생들은 시험이 끝나면 바로 숙소로 가서 침대에 기절해버립니다. 제가 이거 보고 엄청 처음에 웃었었는데 아기가 태어나는 그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이 필요한 것 같은데 자연분만이든 제왕절개든 산부인과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산모에게 붙습니다.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기를 소아과 의료진에게 인계를 해주는데요. 소아과 의료진은 그 아이를 인계를 받으면 바로 점수를 계산합니다. 이 점수를 아프가 점수라고 하는데 아프가 점수를 왜 주냐면 이 아이의 생존율을 계산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아프가 점수에는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중 몇 개를 소개해드리면 숨을 잘 쉬고 있는지, 심박수는 적절한지, 자극을 주면 반응이 있는지, 너무 축 늘어지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0점이 제일 안 좋은 거고 10점이 건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0점이 되게 되면 정말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인공호흡기를 달지 안 달지 결정하게 되는 상황이 옵니다. 이 점수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고 아기가 태어날 때부터 점수로 평가되는 것 같아서 조금 슬프긴 한데 꼭 필요한 검사입니다. 병원도 어떻게 보면 직장이기 때문에 다른 보통 회사에서 하는 일들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중 하나가 여기 나오는 동료 평가를 하는 건데 대부분 서로 부딪히고 동기인 경우도 많으니까 서로 잘 해주는데 상황마다 좀 다르겠죠? 이 사람처럼? 이건 정말 공감할 수 있는 것 중 하나인데 일이 너무나 중요해서 마시거나 먹는 걸 좀 뒷전으로 하는 상황이 많아요. 제 친구와 같은 경우에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정말로 갈증이 너무 심할 정도로 올 때까지 몰라서 나중에 물을 엄청 많이 마셨다는 그런 일화도 있었습니다. 그냥 약간 말장난이긴 한데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아내나 본인이나 아는 사람이 진통이 시작하잖아요. 그때는 정말 당황하지 마시고 어차피 아이가 나오기까지는 엄청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때부터 진통이 그때 왔다가 다시 안 왔다가 다시 왔다가 안 왔다가 하거든요. 이걸 진통 주기라고 하는데 진통 주기의 경우 이제 20분이나 10분 정도 그 정도 줄어야 병원에 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 전에 가셔도 사실 의료진들이 할 게 별로 없어요. 당하지 마시고 진통 주기를 시간으로 체크하셔서 시간이 점점 줄고 이제 정말 아이가 나오는 시간이 임박했을 때 병원에 가셔야 바로 의료진들이 바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100%는 맞지 않는 게 진통 주기와 상관없이 양수가 터졌을 때 이때는
거의 응급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양수가 터지게 되면 바로 응급실을 가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양수가 터지고 나서 너무 늦게 병원을 찾아가게 되면 산모에 감염이 일어나게 될 확률이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아이에게 더 안 좋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수가 터졌을 때는 병원에 바로 가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진통 주기가 좀 더 짧아질 때까지 기다리고 병원에 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제 스타워즈에 나오는 그 요다라는 캐릭 같은데 의과대학 과정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저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저는 주변을 봤을 때 갑자기 이렇게 삭은 경우는 못 본 것 같은데 대부분 살이 좀 쪄서 나가는 것 같아요. 왜냐면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 많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제 안 먹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또 많이 먹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살이 쪄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이런 전문적인 과정에 있어서 그냥 보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한 것 같아요. 당연히 환자는 불안해할 거고, 수술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면 정말 어떤 수술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걸 직접 봐야 되고, 직접 보는 것도 불충분해요. 직접 집도의 옆에서 어시스트를 하면서 단계별로 어떻게 행동하는지 봐야 되고, 해부학적으로 어떤 구조물을 조심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주의 깊게 보면서 한 그런 케이스를 100개 정도 이상 봐야 수술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환자마다 해부학적 위치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완벽히 인지해야 조금은 변수가 있어도 수술을 안전하게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됩니다. 이건 의대생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에게 해당되는 것 같은데, 의지가 강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 있어요. 특히 시험 전날 이렇게 다짐하곤 하지만 핸드폰이 정말 위험한 것 같아요. 옆에 있으면 딴짓을 하기 너무 쉬워서 유혹이 좀 더 크고, 저 같은 경우는 옆에 침대가 있으면 안 돼요. 옆에 침대가 있으면 바로 눕고 싶어가지고 공부에 대한 의지가 바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시험 전날이다 하면은 집을 떠나고 도서관이나 카페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게 됩니다. 이거는 영어를 좀 아셔야 이해할 수 있는데, 환자가 좀 인내심이 좀 많은 것 같죠? 영어로 페이션트는 환자라는 뜻이 있지만, 두 번째는 형용사로서 인내심이 많은 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기서 환자라고 말하고 싶으면 I'm a patient, A를 붙여야 될 것 같은데 A가 없죠? 그래서 인내심이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장난이 그냥 하하 웃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정말 전문적인 지식이 들어가 있는 짤인데, 혈중 칼륨 수치가 2.4면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바로 심장마비가 와도 이상하지 않은 수치예요. 그래서 이런 수치를 직접 봤을 때는 바로 머뭇거리지 말고 수액을 통해서 혈중 칼륨을 주입시켜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은 바나나를 준다고 하는 것 같아요. 바나나가 실제로 칼륨이 많은 과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심각하지 않은 경우에는 바나나를 먹을 때 칼륨 수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2.4로 매우 낮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되고, 혈중 칼륨을 수액으로 직접 혈액을 통해서 주입해야 됩니다. 이때 조심해야 될 거는 혈중 칼륨 수치가 심장마비랑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높아도 심장마비가 또 올 수 있습니다. 혈중 칼륨을 주입할 수 있는 약물이 있는데 그거를 그냥 바로 넣으시면 큰일 나고, 그 약물을 물에다 희석시켜서 환자에게 주입하게 됩니다. 많이들 이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서 보신 짤일 수도 있는데, 특정 물질, 특히 마약류를 드시게 되는 경우에는 그런 약물의 효과가 얼굴로도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잘 설명한 짤인데, 마지막 타코를 섭취한 남성분은 웃고 있는 사진입니다. 타코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중 하나인데 멕시코 음식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생겼고, 타코의 양념이 정말 많이 중독적이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꼭 먹습니다. 하지만 의사로서 말씀드리면 멕시코 음식들이 좀 기름지고 고칼로리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있으신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되고, 일반인에게도 많이 섭취를 권고하지는 않습니다. 가끔만 드셨으면 좋겠고, 그래도 정말 맛있는 음식이니까 꼭 드셔보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의학자를 본 의사의 반응을 보셨고, 재밌었나요? 제가 좀 더 재밌는 짤들을 준비해서 다음 동영상도 잘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